자, 앞에서 우리가 엘보라고 하는 것을 세 개의 익스펙테이션 하나의 엔트로피 텀을 정돈을 하였습니다. 정돈을 한 결과를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였는데 이제 로워 바운드가 이렇게 에비던스 로워 바운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긴 수식이 나왔었죠. 일부러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했다.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 가지고 이 부분을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가 엘보를 만들었습니까? 엘보를 만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알파, 베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고, 알파, 베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감마와 P도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간 더 이상 연산이 안 된 수식이 아니라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수식이 되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했었던 미분하여서 이퀄 제로로 두는 방법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이퀄 제로로 두는 방식을 적용하자. 어떤 것부터 할까? 그러면 먼저 순서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P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수식 로워 바운드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 뭐 뻔한 겁니다. D에 P, D, N, I로다가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 P에 D, N, I 이렇게 복잡하게 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피컬 모델을 그려보면, 자,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타라고 하는 것은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에서 플레이트 노테이션을 그리면 감마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Z가 있으면 Z는 무엇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P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디멘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ND라고 하였고 이것은 M이라고 하였죠.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개수가 되었고, 그 다음 N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D번째 문서의 등장 단어 수가 되었습니다. 즉, 이 P라고 하는 것이 총 몇 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M개만큼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M개가 특정한 D로 세팅이 되었을 때 ND개만큼 이터레이션이 도는 것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Z라고 하는 것이 특정하게 선택이 되려고 하면은 P의 디멘전 어떻게 될 것이냐? P의 디멘전은 토픽 어사인먼트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K개의 디멘전을 가진다. 토픽 디멘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N, K가 되는 것이 되고, K 대신에 I라고 여기선 적었습니다. D, N, I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다. 해서 요 P의 개별 엘리먼트 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 밑에 있는 로워 바운드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다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식이 너무 길어지고, 첫째로 너무 길어지고, 둘째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P, D, N, I에 관련이 없는 녀석들은 다 상수 텀 취급해서 나중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에 상관이 없는 녀석들을 다 한번 떨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작아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들 앞에 슬라이드에선 크게 있었지요. 알파가 되겠고, 감마가 되겠고, 알파가 돼서 이 파트는 하등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다 날아가 버리게 되겠다. 밑에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밑에는 P, D, N, I가 되겠고, D에는 감마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살려줘야겠다. 그 다음 또 밑에는 P, D, N, I가 되겠고, 로그 베타의 파트가 있습니다. 요것도 P가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남겠다.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이렇게 돼서 요것은 하등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날아가겠다. 그 다음 밑에도 P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개, 2개, 3개 해서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요 파트가 바로 로워 바운드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전체 부분이 로우어 바운드에서 엘보우에서 P, D, N, I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여기 란다라고 하는 것이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란다가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란다라고 하는 텀이 자체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이 P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P라고 하는 것은 제약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확률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G는 어떤 토픽이 어사인 될까라고 하는 결정하는 확률이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P이기 때문에 probability simplex를 따라줘야 됩니다. 즉, P가 K 디멘전에 대해서는 summation 해가지고 P, D, N, 그 다음 I가 되면서 I가 도는 요 상황 하에서는 equal 1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제약 조건을 요 수식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엘보만 가지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을 요렇게 넣어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형태로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그랑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것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란다가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하나라도 변수를 줄여야 할 때 감마가 더 들어오면 이 감마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 되나요? 예, 감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란다가 들어간 특정한 수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것을 다 서메이션 하면 이퀄 1이 된다고 하니 추가 수식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란다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일단은 요건 인트로덕션 됐다라고 치고 이제 D, N, I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P, D, N, I에 대해서 많은 서메이션이 앞에 주구장창 붙어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서메이션이 다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D, N, I에 특정되지 않는 P는 상수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 D, N, I에 딱 인덱스가 맞춰지는 그럼 P에 대해서만이 살아남게 되겠고 요것만 살아남게 되겠고 앞에 있는 서메이션은 다 없는 것이 되겠다. 그 다음 P, D, N, I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 미분해야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그냥 1이지 않습니까?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녀석만 살아남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이 내용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쓸데없는 시그마는 다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날려버리게 되겠고 그 다음 뒤에 있는 P, D, N, I가 있는데 요거 미분하면 1이 됩니다. 어차피 1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녀석은 무엇이냐? 로그 베타 I, W, D, N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은 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D, N, I에 대해서 다 없어지고 시그마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요 딱 맞는 요 케이스만 살아남게 되겠죠. 처음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거 미분하고 그 뒤에 건 살려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미분의 1이 되고 로그 P, D, N, I가 돼서 그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살려주고 뒤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 이게 분모로 떨어지게 됐고 나누고 해서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란다 텀이 되는데 D, N, I 요 딱 하나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 어차피 전개하면 요 마이너스 란다 DN이 될 텐데 어차피 P랑 상관없으니까 날아가고
해서 요 하나만 살아남게 돼서 란다 d, n이 살아남게 되겠고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퀄 0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퀄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려고 하는 건 p, d, n, i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텀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요 부분만 P에 대한 정보를 더 담고 있고 나머지는 P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담고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옮기고 얘만 혼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게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죠. 여기 중학생 수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넣어가지고 P를 앞으로 끄집어내겠다. 로그 없애져 버리겠다. 요 뒤에 엑스포넨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한 상황 하에서 가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엑스포넨셜 로그가 되고 여기 덧셈이니까 나오면은 껍셈이 돼서 베타 앞으로 T 나오겠다. 그다음에 얘 살려주자, 얘 살려주자, 얘 살려주자 해서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 얘도 어차피 란다도 T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1도 T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어떤 형태가 됩니까? 다 곱셈으로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얘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어차피 감마라고 하는 것이 다 감마 d, i가 k에 대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얘도 튀어나오게 되겠고 지금 이것은 i에 대해서만 변동을 시키고 i에 대해서 변화할 때 서메이션 이퀄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컨스턴트 노멀라이즈 텀 형태로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 d, n, i라고 한 요 첨자에 의해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것은 베타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감마 d, i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 나머지들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프로포션 할 때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프로포션 형태로 바꿔지게 되면서 이 d, p, d, n, i, d, n, i라고 하는 요 첨자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만 남아져 있으면 베타와 감마가 되겠다. 감마의 다이감마 펑션이 붙은 요 형태가 되겠다. 해서 P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정의를 하면 옵티미제이션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베타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감마 값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P라는 것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감마와 베타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감마와 베타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또 동일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P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로어 바운드에 들어가 있는 알파, 베타, 감마, P를 옵티미제이션 하고 있는데 P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을 하였는데 P를 옵티미제이션 할 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감마와 또 베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마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잠깐만 플레이트 노테이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노테이션 지금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입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감마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까? P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감마를 하기로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M이 있었고 ND가 있었는데 어차피 ND 상관없습니다. 지금 M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개수만큼 감마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감마에 맞춰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감마의 개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감마는 벡터가 되겠고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K K개의 토픽에 대해서 지금 벡터의 형태로 되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즉 감마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엘리멘트는 어떻게 되겠냐? 감마 M이라고 하는 문서의 개수를 돌아가는 인덱스를 D라고 했을 경우에는 D가 되고 I라고 하는 것이 문서 토픽 개수 K의 이터레이션 하는 인덱스가 된다고 하면 i로 해가지고 감마 di로 정의가 되겠고 감마 di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엘리멘트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 d, i에 대해서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지요. 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엘보가 있고 이것을 미분을 하는데 감마 d, i의 관점에서 하도록 하겠다 하면 어떻게 엘보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갖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컨스턴트로 취급될 것은 우리가 굳이 옮겨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감마에 관련 있는 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거 사실은 여기까지 알파 i-1 텀에 곱셈으로 들어간 것에 감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텀을 봅시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알파에 대해서만 관련 있고 요 뒤에 있는 것도 알파에 대해서만 관련 있으니까 얘네들을 없애주게 되겠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P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만 뒤쪽에 다이감마 펑션 안에 감마와 감마가 들어있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지우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밑에 있는 P와 베타가 엮인 요 텀은 사라질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다 감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감마가 들어가 있어 요 안 되고 대신에 얘는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녀석들만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텀, 첫 번째 텀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파트 요래 돼 있어가지고 요게 요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파트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파트 세 번째 파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깁니다. 아주 긴데 그것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 여기 있는 게 1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1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2번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3번이 되는 거 3번 여기서부터 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계속 미분만 하면 됩니다. 계속 미분하면 되겠고 미분은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하면은 감마 d, i의 관점에서 수행을 하면 되겠다. 자, 봅시다. 요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d, i에 딱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서메이션 의미 없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다 곱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i-1은 살려주겠습니다. 내려오고 자, 그 다음 요 파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파트에 대해서 이 속에 F 마치 요런 꼴 아닙니까? F에 G에 X 요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에 대해서 기본으로 한번 미분하고 감마에 대해서 한번 미분합니다. 다이감마에 대해서 한번 또 미분합니다. 요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요것을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 트라이감마 펑션이라고 부르고 트라이감마, 다이감마, 감마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감마부터는 다이감마, 트라이감마 이런 것들은 폴리감마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폴리감마 펑션이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 차수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수식으로 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좀 복잡한 수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또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미분을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지는 않고 단지 폴리감마 펑션을 매스매티컬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서 쓰는 형태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데리베이션이 된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라이감마 펑션으로 요게 내려오게 되겠고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마 d, i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1이 될 것이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어차피 감마 d, i가 딱 fx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트라이감마로 탁 내려오면 그럼 성공적으로 잘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1번이 이제 끝났고 1번이 미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이 미분이 잘 되었다. 그럼 2번 미분해야 됩니다. 2번 미분 합시다. 2번 미분 하는데 위에 있는 내용이랑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로그 노멀라이즈 데리버티브는 서피션스 스태티스틱스의 모멘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특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그마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차피 지금은 딱 D, I에 맞는 내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우리에 맞는 건 시그마만 살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D, I의 요 부분은 똑같아지고 그 다음 P, D, N, I라고 하는 파트는 어차피 곱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D, I의 저기가 되지 않은 N이라고 하는 요 파트는 또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트리키한 것이 요 시그마가 없어지고 요 시그마가 없어지고 얘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얘는 살려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고 P, D, N, I를 곱셈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은 트라이감마 쓰는 모양 이렇게 가지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긴 세 번째 파트를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첫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D, I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알파 I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수 취급해가지고 그냥 곱셈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마가 속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감마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마치 이건 어떤 모양입니까? D에 DX에 F에 X에 G에 X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미분 그대로 하고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거 미분을 하는데 요 앞에 있는 것이 그냥 1이지 않습니까? 1 없어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T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fx는 그대로 쓰고 gx를 미분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 d, i-1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것은 미분을 하는데 요 미분한 것 앞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크닉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넨셜 패밀리 테크닉을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트라이 감마 요 있는 모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밑으로 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파트의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다. 그다음 뒤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로그 감마 펑션, 이건 다이감마 펑션이 아니지요. 이거는 감마 펑션이지요. 그래서 로그 감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것을 미분하게 되는 것이다. 다이감마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즉, 요것을 그냥 다이감마 펑션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해서 다이감마 펑션을 고쳐주면 되겠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메이션에서 관심 있는 것만 살립니다. 관심 있는 것만 살리기 때문에 D에 D, 감마, D, I 해서 감마, D, I에 대해서 미분을 한 텀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나머지 텀은 다 없어지고 로그 감마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감마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펑션은 뒤에 있는 두 개의 펑션 두 개의 다이감마 펑션으로 변화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수식이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수식이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아주 길게 되겠습니다. 저 끝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그래도 뭐 길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긴 수식이 사실은 긴 것이 아니겠다. 없어질 녀석들이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색깔로 한번 볼까요? 요 파트랑 이 파트랑 뭔가 유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고 그 다음 요 파트랑 여기 있는 내용이랑 여기 내용은 맞습니다. 여기랑 동일하게 되겠고 얘는 앞에 보너스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 없어져 버린다. 얘 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질 놈들이다. 없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요 트라이감마 펑션으로 나중에 전개되는 요 익스포넨셜 패밀리 트릭을 이용했던 요 녀석들이 다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지. 여기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똑같은 값을 그러면 이 남아있는 텀들이 다 똑같은 값들을 지금 곱셈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크게 한 텀이 있었고 요게 크게 한 텀이 있었고 여기 크게 한 텀이 있었는데 한 텀, 두 텀, 세 텀이 다 동일한 트라이감마 펑션이 두 개 들어간 모양을 곱셈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요 트라이감마 펑션 들어간 것을 이렇게 하나로 넣고 인수분해 할 겁니다.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있는 파트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트 살리고
여기 있는 파트 살립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얘랑을 뒤에 있는 덧셈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얘는 날려버립니다. 트라이감마 펑션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만 남아있게 되겠지요. 뒤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감마가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감마가 어디 딱 들어가져 있습니까? 감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감마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옮깁니다. 감마만 남겨놓고 다 옮기면은 아래와 같은 수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감마를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면 잘 정리된, 잘 옵티마이즈된 알파와 P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관계가 생깁니다. P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감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앞에서 우리가 P를 옵티마이즈 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P를 할 때는 베타와 감마가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마는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알파와 또 P가 필요하답니다. 그 말인즉슨 얘를 만들려면 얘가 필요하고 또 얘를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 또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상호 관계가 존재합니다. 감마를 옵티마이즈 한번 하면 또다시 P를 옵티마이즈에 쓰고 그를 통해서 P를 옵티마이즈 하면 또다시 감마를 옵티마이즈 하는 데 쓰고 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상호 코올디네이티드 어센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